자, 먼저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대단하죠?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혹시 모래 위에 쌓은 성 아닐까?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이 질문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에요. 한쪽에선 이건 진짜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상승이다 하는 강세론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고 경고하는 회의론자들이 있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두 진영이 왜 싸우는지 그 핵심 대립 구도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강세론자들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그 세 가지 기동을 파헤쳐 볼 겁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의 날카로운 반격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시장의 두 가지 큰 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투자자의 선택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핵심 대립 구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같은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한쪽은 천국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지옥을 경고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양쪽 끝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강세론 쪽에는 BMO의 브라이언 벨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숲 전체의 날씨보다는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나무 튼튼하잖아. 저 나무도 잘 자라고 있네. 그러니 이 숲은 건강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향식 또는 바텀업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편에는 CNBC의 스컷 같은 회의론자들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무는 둘째치고 지금 숲 전체에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나무 몇 그루 튼튼하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금리 같은 거대한 경제 환경, 즉 하향식, 탑다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론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가지야를 외치는 걸까요? 그들의 낙관론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스키가 주장하는 초강세론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니 해도 기업 실적이 끝내준다는 거. 둘째,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골디락스 상태라는 주장. 물론 여기엔 좀 특별한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의 낙관론을 지탱하는 기반인 셈이죠. 벨스키의 주장은 사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랠리는 펀더멘탈이 이끌었습니다. 회복되는 기업 실적이 이끈 랠리입니다. 딱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르는 거품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다. 아주 건강한 상승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주장이 있어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뭐랄까 닷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좋을 겁니다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합니다. 바로 275달러. 이게 뭐냐고요? 바로 그가 예측하는 2025년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입니다. 내 말은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벨스키는 지금 경제가 골디락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골디락스랑은 조금 달라요. 보통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니까 성장도 적당하고 물가도 안정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벨스키는 이걸 자기 입맛에 맞게 살짝 비틉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아직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같은 껄끄러운 문제들은 일단 논외로 쳐요. 그리고는 딱 세 가지만 봅니다. 금리 안정, 기업이익 성장, GDP 성장. 이 세 가지만 좋으면 그게 바로 골디락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좀 비싼 건 인정해.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괜찮아. 라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시장의 분위기와 에너지입니다. 벨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기업 실적만 좋은 게 아니다. 시장을 밀어올릴 연료도 아직 충분하다고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아직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 즉 대기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겠죠. 둘째는 4분기의 계절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말에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믿을 건 미국 시장뿐이야
하는 이 믿음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상승 동력으로 꼽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탈도 튼튼한데 시장을 둘러싼 환경까지 우호적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강세론자들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주식을 더 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이제 반대편, 회의론자들의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반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장밋빛 전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회의론자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근본적이고 강력합니다. 아니, 지금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인데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안전 마진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기업 실적이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공간보다 내려갈 공간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반격은 강세론자들이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지점을 찌릅니다. 잠깐만요. 인플레이션 아직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데 이걸 어떻게 골드락스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은 강세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바로 연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이 회의론자들의 필살기입니다. 정말 날카로워요. 알겠습니다. 2026년, 2027년까지 경제가 그렇게 환상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예측하는 미래 수익률은 고작 평범한 한 자릿수 성장인가요? 와, 이건 정말 차크메이트죠? 말로는 역대급 강세장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면 그냥 평년작 수준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과 숫자 사이에 엄청난 괴리, 이 논리적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본 정말 아픈 지적입니다. 자, 강세론자와 회의론자의 팽팽한 논쟁을 따라오다 보니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단 두 가지의 거대한 힘, 그 힘들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운명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의 엔진, 즉 기업 실적이라는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의 브레이크이자 엑셀러레이터인 연준 정책이라는 힘이죠. 이 둘 중 어느 쪽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업 실적이라는 힘에 대해 강세론자인 벨스키는 강력하고 시장을 이끌어갈 주된 동력이다 라고 확신하죠. 반면 회의론자인 스캇은 글쎄 지금 이 비싼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가? 하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연준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벨스키는 연준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반면 스캇은 인플레이션이 언제든 다시 튀어올라 연준의 손발을 묶어버릴 위험이 너무 크다고 걱정하죠. 결국 벨스키는 기업의 내재적인 힘을, 스캇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숲을 볼 것인가? 나무를 볼 것인가?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돈을 잘 버는지 그 미시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하는 거대한 경제 전체의 거시적인 소음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바로 이 고전적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첫째, 강세론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강력한 기업 이익 성장 시나리오가 깨지는 것. 그리고 둘째, 역시 강세론자들이 기대하는 연준의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강세장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시경제의 소음과 묵묵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